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곡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령마을은 의정부 냉동 공장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마을인데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친 게 여기 뭐냐면 냉동 공장입니다. 요 일대가 청령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락산 쪽에서 보면 산세가 이게 뭐가 되냐면 용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했는데 여기인데 아마 이렇게 수락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그 용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거죠. 풍수지리를 잘 몰라가서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개발이 안 됐으면 그 나름대로 그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텐데 같아요. 산세가 딱 있어요. 산세가 있을 텐데 이게 개발이 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개발이 되면서 여기저기 지금 뭐 도로도 뚫고 막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용의 산세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나름대로 여기가 굉장히 그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됐을 텐데. 잘 됐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세가 이미 꺾인 거야. 나하고 막 잘렸잖아요. 맞네요. 잘려서 이제 그 용의 기운이 없어져.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지금 그 청령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 한쪽 부분에 보면 있어요. 냉동 공장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벽화가 쭉 그려져 있어요. 네. 요거는 신곡동 기억의 끝에서 의정부 기억찾기 프로젝트 시즌 2에 나와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한번 뭐 이렇게 벽화마을 구경하실 분들은 가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차 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렇죠. 가실 때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이라 그러는데 또 막상 또 가서 보면 요거하고 좀 이미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에 이제 냉동 공장인데 지금은 여기가 집들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차 잘못 끌고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맞아요. 골목골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차 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충 빈 자리 있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차 세워놓고 이제 구경을 해야 되는, 조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할 때 보면 지금 이렇게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게 저겠는데 예전엔 그 60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논이었다는 거죠. 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집들이 이 안에 몇 채가 없었고 14채 뭐 15채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이 제일 먼저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쪽 중량청 이 뚝방 쪽으로 이 무허 건물들이 생겼대요. 네. 몇 개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을 안에도 보면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허 건물을 평일에는 지을 수가 없고 왜냐면 평일날 지으면 누가 신고하고 그러면 와서 그냥 바로 부셔버리니까. 근데 언제 하냐면 이야기하시는 게 그때 들려준 게 뭐냐면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점심 때 퇴근할 때 딱 퇴근하면 그때부터 어디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개짝, 뭐 배 개짝, 뭐 생선 개짝 이런 걸 사와가지고 그걸 나무를 이제 트는 대패로 이렇게. 아니 그 대표도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툭툭툭 쳐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냥 그 상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못도 귀해가지고 그 못도 그것도 재활용.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못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나절이면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벽 먼저 생겨놓고 벽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거기다 짐하고 사람 들어가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안 되는 게 뭐냐면 퇴근을 늦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면 6시에 퇴근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출근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토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 일요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집을 갖다가 그냥 벽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그 당시에 하고 비닐 같은 거 보면은 그 옛날에 쓰레기장 미군 쓰레기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거기서 뭐냐면 그 합판 이런 거 사와가지고 함석 이런 거 사와가지고 지붕에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벽 만들고 위에다 지붕해놓고 거기다가 짐 들어가면 끝이네. 네, 그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왜 그런 무허가들 많고 그랬냐면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가? 시장 가까워. 시장도 가깝고 네. 의정부 시내잖아요. 네네네. 시내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그렇게 무허가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뭐냐면 그 집들이 이렇게 집 져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집 하나에다가 마당도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엔 뭐야 농가 같은 경우 집 있고 마당 무진장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세우는 거야? 무허가로 세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야? 그거 져가지고 세놓고 그래. 그 사람들 또 뭐냐면 여기에 공장도 많이 들어왔고 의정부 읍내 시내도 가까우니까 네. 주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신곡동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 방 500원 월세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부엌도 보면 방 하나에 부엌인데 지금같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부엌이 아니죠. 그때 할 때 보면 뭐냐면 그 연탄 골로도 있고 아니면 연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밥 해 먹고 그 골로는 이제 그 뒤에 나온 거 같아요. 골로 하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그치. 거기서 이제 석유해가지고 골로에서 밥 해 먹고 막.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방 하나에다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뭐냐면 옛날에 연탄 뗐잖아요. 맞아요. 연탄 때문에 뭐가 있냐면 연탄가스. 그렇게 해서 뭐 사람 죽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인데 뭐 아궁지 하나 있으면 땅이 땡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어묵 공장도 있었고 두부 공장도 있었고 아마 되게 공장들이 그 냉동 공장 주변으로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 게 또 뭐냐면 그 집 값이 싸니까.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이 싸니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 이쪽에 청룡마을 이쪽에 살던 사람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곡동 이쪽이 되겠죠. 네. 이분들은 주로 공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리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때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1969년인가 그때 이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나온 거 보면 의정부의 인구의 40%가 원주민이고 60%가 외지인이었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외지인들은 다 어디 가서 했냐면 공장들이 많으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했겠죠. 그렇지. 근데 원래 토백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농사를 져야 돼.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농사 짓기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돈 주고 평당 얼마 이렇게 돈 주고 나는 그냥 가끔가다 한 번만 가보면 되는 거고 다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야?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농사질이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걸 가서 공장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또 한 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가 공장에 이제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양반들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일용직이라도
읍내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새마을에서는 리아카를 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삿짐 나를 때도 지금 차로 나릅니다. 옛날에 뭐로 나갔어? 리아카로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새마을에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있었고 그 의정부 전 시내 이렇게 가면 그렇게 리아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용달. 그러니까 리아카가 용달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콩나물 공장도 있었고 두부 공장도 있었고 공장들이 많았어요. 두부 공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통합두부. 그러니까 의정부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두부 공장들이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청령마을에다가 그 통합두부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외지에서 이렇게 두부 팔러 들어올 수가 못 들어오게 없어. 하죠. 네. 어. 맞아요. 들어오면 다 신고해버렸다. 맞아요. 그러면 다 걸리죠. 그 식품법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법인가 뭐 해서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냐면 밀락동에서 또 많이 왔는데 밀락동에서 아마 두부를 많이들 만들어서 조사 갔을 때 그거 들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두부들을 많이 예,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데 막 팔러 다녔는데 맞아요. 신곡동만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오면 바로 신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팔 수는 없어요. 왜 두부 공장 가져왔냐면 이게 1933년도 기사에 보면 육세아가 이 두부 그릇에 빠져서 죽은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TV 이런 데서 보면 강원도 이렇게 뭐 두부 만드시는 분들 보면 그 당시에 되게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요때 1930년대 요때에도 마찬가지로 극빈 한자.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뭘 만들어 팔았냐면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아이가 6살 먹은 애죠. 나가지고 절구에다 참깨를 찧었는데 절구 안에 남아있는 뭘 먹으려고 깨소금 핥아 먹다가 일어나다가 잘못해서 옆에 퍼놓은 두부 자백에 빠져서 애가 죽은 그런 이야기였어. 되게 서글프죠, 그죠? 네. 어쨌든 그 30년대 때 보면 두부 장사와 관련된 그 기사들이 있고 동화도 있고 그런데 보면 되게 못 사는 사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일제 시대니까 그죠? 일제 강점기. 그리고 이게 보면 뭐 내 고향 도시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두부 이렇게 팔아서 하시는 분들 그 수십 년, 뭐 50년, 60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두부는 진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가래월 고개는 의정부 초등학교 뒤쪽에 있던 고개고 가래월 마을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용현동 망가대 마을에서 그러니까 신곡동 중뱀이 거쳐가지고 의정부 시내로 걸어갈 때 이용했던 그 고개가 바로 가래월 고개예요. 이 가래월 고개. 자, 그다음에 또 서울 고개가 있어요. 가래월에서. 가래월에서 서울로 나가는 고개. 이게 의정부 초등학교 옆쪽이라고 하는 건데 그쪽에 보면 서울 고개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서울 고개도 보니까 왜 서울 고개냐면 서울로 가는 고개. 쪽으로. 그래서 서울 고개와 관련된 지명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군데가 있었는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의 서울고개, 강남구 도곡동의 서울고개, 제천에도 서울고개, 뭐 황해도에도 보니까 서울고개가 있었는데 고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신곡동 그 서울고개 같이 서울로 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서울고개가 하나 있고 밑에 보면
도곡동의 서울 고개 같은 경우는 그 고개를 딱 올라가면 뭐가 보였냐면 앞에 남산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이 보이면 남산이 서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 고개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뭐가 맞냐면 서울로 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서울 고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고개. 그 영석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고개가 바로 공고개고, 이 공고개는 조공을 뭐 조공하러 갈 때 뭐 소, 낙이 이렇게 조공품을 싣고 갔기 때문에 공고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부설되면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곰고개라고도 한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무슨 고개를 찾아봤냐면 곰고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가까운 데 있어요. 포천에 보니까 곰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옛날 갑부가 고개 마루에다 묘를 썼는데 이 생김새가 뭐와 같았냐면 곰같이 생겼다. 그래서 곰고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은 뭐냐면 거기서 뭘 가지고 놀았냐면 공놀이를 했다. 그래서 공놀이한 고개이기 때문에 공고개. 그래서 나중에 곰고개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지명 총나면은 이제 공고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밑에 여기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약간 좀 다른 거죠. 의정부는 이제 공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공과 관련된 거.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당내미 고개. 현재 성원 아파트하고 대화 아파트 들어선 고개가 바로 당내미 고개고, 당은 선왕당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당과 관련된 건 앞에 당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선왕당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등이 있다. 진등. 의정부에 또 진등 무진장 많다. 이런 능과 관련된 능자 들어가는 그 지명도 무진장 많습니다만 진등도 정말 많아요. 자, 진흙으로 이루어진 등석이기 때문에 진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산 올라가다 보면 등성이가 있는데 보면 다 보이면 진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화 신발 신고 가면 그냥 그 흙이 묻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게 진흙으로 이루어진 등성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긴 등성. 짧은 게 아니라 긴. 그러니까 길다 해서 나왔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는 진등이라는 지명이 무진장 많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네, 호원동, 장암동, 용현동, 고산동, 상곡동, 밀락동, 낙양동, 자일동, 간흥동, 녹양동. 어디 빼놓고? 신곡동 빼놓고. 그러니까 13개 동인가 하는데 세보니까 11개 동에 뭐가 있냐면 진등이 있는 거지. 20군데 있다는데 정말 많다. 대신 또 밀락동 진등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선사 유물 같은 경우는 개울가나 바닷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만은 어디냐면 내륙에서 이렇게 발견된 아주 특이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 신곡교다. 이게 60년대 신곡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1933년도에 신곡교를 세운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게 6.25 전쟁 때 이제 폭격돼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한 게 그 돌로 돼 있어요. 축대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2개인가가 있었고 그 폭격 맞아가지고 2개만 남아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미 공병대로 와서 이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거, 그다음에 이제
만장이니까 이게 상이어 나가는 그런 거. 송산다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송산다리는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산이라는 게 아마 송산동과 관련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신곡교 아까 얘기했었나보면 33년도에 보면 신곡교 관련된 신문 기사 그 쪽다리가 있었대요. 쪽다리라는 게 그 조그만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다리가 쪽다리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신곡교 아까 이제 그 다리를 가설하다가 뭐가 되겠냐면 거기 이제 그 고압선이 아마 지나갔었나 봐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감전돼가지고 사람 죽고. 근데 의정부에는 고압선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게 90년, 그러니까 2000년, 1990년도 후반의 기사에 보면 초등학교가 고압선 밑에 초등학교를 그 짓고 그런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난리가 난 거죠. 학부형들이 아니 어떻게 고압선 밑에다 학교를 짓냐. 그 뭐 교육청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학교 자리를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고압선을 옮기는 뭐 그런 거 관련된 기사도 있고. 아 이거 능골교 그러니까 능골 다리를 건너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게 다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리가 진짜 조그만 다리.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거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출렁다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다리가 출렁출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부영천에 있는 간이다리인데 몇 년도냐면 1980년대고 이건 85년도예요. 그 당시에도 뭐가 있겠는데 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간다리가. 이게 지금 의정부에 아까 이런 다리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맞네요. 아마 지금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이런 다리를 어떻게 건너? 무서워서 못 건너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것도 많고 그 막 정선 같은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섭다리 이런 거 섭다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 그 원래 이제 쪽다리 같은 거 섭다리 같은 경우도 그때 뭐냐면 여름철에는 섭다리를 어떻게 돼요? 다 철거를 해요. 네네네 맞아요.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그 뭐냐면 강이 있어가지고 거기 배로 건너기 때문에 그 섭다리가 필요 없는데 여름에는 근데 겨울철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물이 얼기 때문에 그때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섭다리 같은 경우 할 때 보면 뭐냐면 뱃사공들이 그 다리를 놔주고 그 얼마씩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쌀을 이렇게 쭉 얼마씩 걷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의 신곡동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